대통령 지지율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지지율 회복에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되는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우선 국회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관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녹여낼 수 있는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고, 아울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후년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 집권 여당이 압승을 거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야당은 성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야당은 말로 정치를 하지만 여당은 일로 정치를 합니다. 여당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만들어내서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 국민들이 일자리 문제, 미래의 꿈에 관한 문제, 주택에 관한 문제, 이런 근심 걱정, 이자 걱정 안 해도 되는 세상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그 일로 여당은 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보실 때 지금 지도부나 대표단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미진하다고 보기보다는 현재는 지금 당 지도 체제가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임시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당의 리더십이 확보해야 된다. 당의 리더십이 정통성과 합법성을 가져야만 대야 협상 과정에서도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심을 얻었다는 평가가 강한데 혹시 윤심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뭐 윤심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그래 썩 적절하지 않아서는 그 표현 자체에 대한 답변 드리기는 조금 보류하고요. 우리 당이 지향해야 될 것은 민심을 얻어야 된다.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 목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뭐 윤심 뭐 이런 형태의 뭐 친윤 반윤 이런 형태의 프레임 자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힘을 국민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정당으로 만들도록, 그래서 저는 정의를 표현한다 그러면 저는 민핵관이다. 국민민자 민핵관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발언이 조금 부추러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당대표였을 때 전국 지지층은 호응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민심을 얻는 거나 야당과의 관계에서 조금 제약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진정한 협상력은 자신의 자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관철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그 파워를 보유할 때에만 비로소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이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무장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를 만들지 못하면 상대의 여러 가지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수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뿌리를 든든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거기에 때로는 융통성도 발휘하고 때로는 좀 더 우리가 좌클릭도 하고 해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선에서 이제 당대표가 되시면 공천권을 쥐게 되시는데, 아까 그 출마 선언문에서도 이제 공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안철수 의원은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 경선으로 이제 공천을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행사를 하시는 건지. 공천의 구체적인 시스템 공천의 그 기본 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구체화시켜 놨습니다만 지금은 그걸 말씀드릴 단계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차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계파나 혹은 자기 정치를 위해서 하는 그런 그 사천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명확하게 지킬 것이고요. 인위적인 형태로 사람을 억지로 교체한 형태, 그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받는,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후보를 세우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모든 형태의 것들을 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수도권 확장 가능성이 낮다는 일각이 지적이 있는데요. 대표님의 수도권 총선 승리 전략이 수도권 총선 전략, 이거는 조금 어색한 표현이고요. 전국 정당으로 될 수 있는 전국 선거 전략,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결국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승리 전략은 정당의 지지율을 전체로 끌어올리는 것이고, 특히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삼위일체로 가장 경쟁의 인물을 내세우는 겁니다. 어떤 후보를 내세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게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 똑같은 원칙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당이 전국 정당으로서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수도권 비수도권 통틀어서
가장 적합한 인물, 주민들께서 이 사람이 뽑겠다는 인물을 내세우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면 수도권, 비수도권 다 통틀어서 압승할 것입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다음 총선에 나와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혹시 뭐 다음 대표가 되시면 이준석 대표 인정하는 생각도 연결되고 계신가요? 특정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이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제 질문하실까 말씀드리면,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여러 가지 좀 사법적 문제들이 해결돼야 될 숙제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될 것 아닌가. 지금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전제 조건이 숙성되어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되시면 지금 피의자가 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떻든 민주당이 선출한 적법한 당 대표이고 또 그 대표로서의 위상을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사업적 리스크, 또 개인적인 문제, 그것과는 별개로 민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의 대표로서 예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여당의 대표로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야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장이다 용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당 대표가 되시면은 적장인 면모, 용장인 면모 중에 어떤 면모를 더 메인으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대내적으로는 덕장의 모습을 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용장의 모습을 갖출 것입니다.